자, 8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세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럼 세 자리 자연수니까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지.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했어. 그럼 100의 자리 숫자는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둬볼게. 그러면 자,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래. 그러면 식이 하나 어떻게 나와? 각 자리 숫자 x 그 다음에 2 y를 더한 게 10이라는 식이 한 개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1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꿨대. 그러면 y, 2, x 이렇게 바꾼 수니까 이걸 수로 표현하면 y는 100의 자리 숫자라서 실제 값은 100y, 그 다음에 20, 그리고 x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지. 10의 자리의 숫자가 2라는 건 실제로는 20을 말하니까 이게 바꾼 수인데 이 바꾼 수는 처음수 얘죠. 얘는 역시 100x 20 더하기 y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처음수보다 198만큼이 크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요렇게 두 개의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이제 구했어.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 얘는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8 요렇게 되겠지. 자, 얘는 조금 정리해보면 이걸 1로 넘기면 99x가 되고 20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게 100y가 역시 넘어가면 마이너스 99y가 되고 이 198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99로 나눠지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나눠보면 x-y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할 때 두 개를 더하는 계산이 가장 편리하니까 더해주면 2x는 6이 돼서 x는 얼마? 3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처음수의 100의 자리의 숫자, 즉 처음수의 100의 자리 숫자 x잖아. 그래서 답은 3이 되는 거죠. 굳이 y는 안 구해도 괜찮은 거지. 자, 13번. 이번에는 30명의 학생이 50m 달리기를 한 결과 여학생 기록의 평균은 9초, 남학생 기록의 평균은 8.5초. 자, 전체 기록의 평균은 8.7초였다. 이때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여학생 수를 우리가 몇 명 구하려고 하는 게 미지수니까 x명이라고 하고 남학생 수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남학생 수는 그렇지 y명이라고 일단 두고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총 30명이니까 여학생과 남학생을 합하면 인원은 총 30명이야.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학생 기록의 평균이 9초라고 하는 것은 여학생 x명의 총합은 9x라는 의미죠. 이렇게 따라왔지. 그 다음에 남학생 기록의 평균이 8.5초라는 것은 남학생 y명의 그 총합이 8.5y 요렇단 얘기고 이것은 전체 평균이 8.7이니까 총합은 8.7 곱하기 총 3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합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보통 물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평균으로 식을 세우게 되면 다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평균을 반드시 합으로 고쳐서 표현을 하는 걸 좀 권해. 그래야 식도 좀 간단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을 총합의 개념으로 바꿔서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걸 좀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정리된 식이고 아래에 있는 요 식은 소수가 좀 보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90x 더하기 85y는 10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게 한 덩어리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분배가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여기에 10이 곱해지는 거라서 87 곱하기 30이 돼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분배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덩어리야. 계산할 수 있는 식이라서. 자, 그럼 여기서 양변을 뭐로 나눌까? 5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5일은 5, 58에 40. 그 다음에 5일은 5, 57에 35. 5로 나누면 얘가 6이 되잖아. 그러니까 87 곱하기 6. 요렇게 됐어. 그럼 요 위에 요식 있지? 여기다가 17배를 해줄 거야. 그러면 17배. 그럼 30 곱하기 17. 요렇게 되잖아. 두 식을 빼줄게. 그러면 x는 뭐가 돼?
87 곱하기 6에서 30 곱하기 17 요걸 계산하면 되겠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여학생 수 즉 x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현종이가 400원짜리 빵과 900원짜리 빵을 몇 개를 사고 6,900원을 내려고 했더니 계산된 금액이 7,400원이었다. 6,900원은 현종이가 두 빵의 가격을 서로 바꿔서 계산한 것이었을 때 현종이는 400원짜리 빵을 몇 개 샀느냐 그랬어. 자, 400원짜리 빵을 몇 개 샀는지 물었으니까 400원짜리 빵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900원짜리 빵도 개수를 정해줘야 되잖아. 이거는 Y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와 바꿔서 계산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했다 그러면 400원짜리 X개랑 그다음에 900원짜리 Y개를 사서 정상적인 계산의 결과는 뭐야? 이거지. 7,400원. 그 다음에 바꿔서 현종이가 계산을 하면 이번엔 어떻게 돼? 900원짜리를 X개 산 거고 400원짜리를 Y개 사서 그 결과가 얼마? 6,9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식이. 그러면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돼? 정리를 좀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위에 식 아래 식 모두 다 10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밑에는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400원짜리 빵을 몇 개 샀느냐, 즉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Y를 없애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위에다가는 4를 곱하고 아래에다가는 9를 곱할 건데 그러면 16X 더하기 36Y는 74 곱하기 4죠. 밑에는 9를 곱하니까 81X 더하기 36Y는 69 곱하기 9야.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줄게. 그럼 여기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돼? 그쵸. 65x가 되고요. 얘는 없어지고 여기서 이걸 빼는 계산을 하는 거죠. 69 곱하기 9 빼기 74 곱하기 4. 자, 요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좀 남겨두고 싶거든. 그래서 요 계산해서 x 구하시면 400원짜리 빵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은 하실 수 있죠. 자, 22번 볼게요. 다음은 어느 주스 가게의 주문표다. 동주가 사과 주스 한 잔, 망고 주스 한 잔, 그 다음에 키위 주스 한 잔을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이라고 했어. 지금 각각의 주스의 가격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 근데 그냥 주문서에 주문한 개수와 그랬을 때 총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일단 마지막에 키위 주스를 4잔을 주문을 했더니 10,000원을 냈다는 것은 키위 주스 한 잔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그치? 만 나누기 4니까 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한 잔당.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두 가지 표를 봐봐. 그러면 사과 주스, 그 다음에 망고 주스가 이렇게 주문이 됐으니까 사과 주스 한 잔 가격 X, 망고 주스를 한 잔에 Y1 이렇게 둘게. 그러면 자, 첫 번째 줄에서는 사과 주스를 하나, 그 다음 망고 주스는 2잔.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8,000. 이렇게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요 얘기는 사과 주스를 3잔이잖아. 3X. 그 다음에 망고 주스 한 잔. 그래서 9,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이 두 식을 이제 연립을 좀 해서 각각의 주스 가격, 한 잔당 가격을 좀 구해 볼 건데 자, 위에 식에다가 아니 아래 식에다가 2배 할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6x 더하기 2y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뺄 거야. 자, 여기서 이걸 빼면 그렇지. 5x 더하기 얘는 없어지죠. 빼주니까 18,000원에서 8,000을 빼니까 얼마? 이렇게 돼서 x는 얼마? 2,000. 즉 사과 주스는 얼마다? 한 잔에 2,000원이야. 그러면 y도 구할 건데 자, 요 밑에 요 식에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6,000 더하기 y는 9,000이 되잖아. 그러니까 y는 얼마? 3,000. 즉 망고 주스 한 잔 가격은 3,000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봐. 동주가 사과 주스 하나, 망고 주스 하나, 그 다음에 키위 주스 한 잔을 주문했다. 그러면 요 세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7,500원을 내면 되겠네요. 자, 26번 보세요. 재원이와 경은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30자루라고 했어. 그 다음에 재원이가 경은이에게 연필 7자루를 줬더니 재원이의 연필 수는 경은이의 연필 수의 2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 재원이가 가지고 있던 연필의 자루수. 자, 그럼 재원이가 가지고 있던 연필의 개수를 X라고 하면 경은이 거는 Y라고 둬볼까? 경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연필의 개수 Y개 이렇게 둘게. 그러면 둘이 합해서 총 30자루니까 X랑 Y를 더한 것은 30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재원이가 경은이한테 연필을 7자루를 줬다면 재원이가 X개 중에 7개를 경은이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재원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필은 이제 X에서 7개를 뺀 것이 되고 그럼 그 7개를 경은이가 받았으니까 경은이는 Y개에다가 7개가 더해지는데 이때 재원이의 연필 수는 경은이 연필 수의 2배래. 자, 재원이의 연필 수는 이것의 몇 배? 2배가 되었다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해서 풀이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밑에 식은 전개해서 이렇게 빨리 가져와 볼게요. 얘는 14고 이 7이 마이너스 7이 넘어가니까 21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식을 빼서 연립을 해볼 거야. 빼면 어떻게 돼? 빼주면 그쵸. 요 값을 또 빼는 거라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3y가 되고요. 30에서 21 빼니까 9. 그래서 y는 얼마? 3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x는 합해서 30개라고 했으니까 x는 몇 개? 27개가 되는 거야. 즉 재원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연필의 개수 x개는 27자루가 되는 거죠. 자, 30번 볼게요. 자, 현재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보다 24살이 많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소민이의 나이보다 9살이 많았다. 현재로부터 6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소민이 나이의 4배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이라고 했어. 여기 보시면 되게 시점이 여러 개 나오잖아. 현재의 시점이랑 또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였을 그 과거의 시점, 그 다음에 6년 후 미래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시점에 대한 그 식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게 현재 아버지의 나이라서 우리가 미지수를 다 현재 기준으로 표현을 좀 해볼 거야.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할아버지의 나이를 X,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아버지 나이를 Y, 그 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소민이의 나이도 현재 기준으로 Z라고 둡시다. 현재 기준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현재 할아버지의 나이, 즉 X는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의 현재 나이보다 24살이 많아요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 즉 할아버지의 나이가 Y였을 때라는 거잖아. 할아버지의 나이가 Y라는 거는 아버지 나이는 할아버지보다 24살 어린 거 아니에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Y였을 때 아버지의 나이는 Y 빼기 24가 되는 거겠지. 이때는 어떻게 돼? 현재 소민이 나이보다, 즉 G보다 이렇다 라고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요거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이제 6년 후로 가봅시다. 6년 후 할아버지의 나이는 X에다가 6을 더한 만큼이 될 거 아니야. 6살이 더 많아지셨으니까. 이것은 소민이 나이의 4배. 소민이도 6살을 더 먹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몇 배? 4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식이 이렇게 3개가 보이지. 그쵸? 근데 이게 미지수가 봐. 3개니까 식도 지금 3개가 나왔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현재 아버지의 나이인 Y잖아. 그러면 Y는 꼭 살려둬야 돼. 그러면 Y는 살려두고 뭐 X가 됐던 G가 됐던 없애야 하면 되는데 자, X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요 아래식에다가요.
x 대신에 y 더하기 24를 넣어줘도 되잖아. 그럼 x 대신에 y 더하기 24를 넣어서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분배까지 했어. 그럼 어때? y-4g가 몇이 되는 거야? 이렇다라고 식이 정리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얘도 정리해서 좀 적어보면 y-g가 몇인 거야?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보면 빼줄게. 빼보면 어떻게 돼? 얘는 뺄 때 잘해야 돼. 이걸 뺀다는 건 더하는 거랑 같죠. 마이너스 만나니까.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면 역시 마이너스 39가 돼요. 그래서 z는 몇이 돼? 13이 됐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y잖아. 그러니까 요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넣을 건데 난 위의 식에다 넣을 거야. 그럼 y 마이너스 몇이야? 그치. 52가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몇이 돼요? 그쵸. 46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구하시면 돼요. 실제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2개까지만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미지수 3개를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냈거든. 근데 결국에는 미지수 하나를 줄여서 미지수가 2개인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하지만 매우 못 풀 정도로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수빈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1을 내고 유찬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1을 내서 6,000원짜리 물건을 샀다. 수빈이와 유찬이의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수빈이가 500원이 적었다고 할 때 유찬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어쨌든 미지수를 둘 때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자, 처음에 수빈이가 가지고 있던 금액을 x, 그 다음에 유찬이의 금액을 y 이렇게 둬볼게. 처음. 그러면 자, 수빈이는 먼저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1을 냈다고 했으니까 5분의 1 x를 낸 거고 유찬이는 4분의 1을 냈으니까 4분의 1 y를 내서 얼마짜리? 6,000원짜리 물건을 샀다? 이렇게 해서 6,000원이 되었다라는 게 한 가지 식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빈이와 유찬이의 남은 돈을 비교했대. 자, 5분의 1을 냈으니까 수빈이는 남은 돈은 5분의 그렇지 4가 되는 거야. 남은 돈 5분의 4x. 그 다음에 유찬이는 4분의 1을 냈으니까 남은 건 뭐야? 4분의 3y야. 이 둘을 비교했더니 수빈이가 500원이 적었대. 그러니까 이 값은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이 남아있는 돈은 유찬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500원이 어때? 적었다? 이렇게 빼기 500 해주면 되잖아. 유찬이에서 500을 뺀 게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금액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되는데 분수가 등장할 때는 일단 분모를 없애주는 계산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위에 식에 20 곱하면 4x 더하기 5y는 자, 여기다 20 곱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12에 공이 4개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도 20을 곱해보면 어떻게 돼? 16x는 그 다음에 1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도 20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3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2x 그 다음 플러스 15y는 3배 하니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해서 밑에다 한 번 더 써줄게. 2항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즉 28x는 더해주니까 뭐야? 350000 35만 원이 됐어. 그럼 x는 어떻게 돼? 28분의 350000이잖아. 자, 약분할까? 7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4일은 4, 그다음에 428 해서 0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2,500원 됐죠? 그래서 이게 x 값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야 y야. 그쵸, y예요. 그러니까 구해진 이 x를 어디다? 여기가 됐던 둘 중에 아무 식에나 대입을 해서
누굴 구하면 돼? y를 구하시면 되죠. y는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자, 38번. 다음 그림은 합동인 직사각형.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직사각형 여러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 만든 도형인데 그림 1은 직사각형 4개, 그림 2는 직사각형 6개를 이용한 것일 때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의 길이가 왜 제곱 센티미터야? 자, 요거는 센티미터가 돼야 맞죠. 둘레니까. 뭐 단위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둘레는 센티미터, 그다음에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그다음에 부피는 세제곱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구해 볼 텐데 한 개의 둘레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x, 그다음에 세로를 y. 여기선 지금 긴 변을 x라고 둔 거고 짧은 변을 y라고 일단 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19라고 하는 이 길이는 짧은 부분 3개와 긴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x 하나랑 짧은 부분 y가 3개 더해져서 19가 된 거고 여기는 보시면 자, 여기가 뭐야? 긴 거 4개지. 즉 4x고요. 그 다음에 짧은 거 2개. 이걸 뺐더니 이번에 20인 거잖아.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제외하면 20이다. 이렇게 식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할 건데 자,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얘는 2로 약분되니까 2x-y는 10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 그럼 여기 위에 식에다 2배에서 한번 적어줄게. 2배.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이 두 식을 빼면 7y는 28. 그러니까 y가 얼마가 됐어? 4가 됐죠? 그럼 y가 4인 걸 뭐 여기다 넣을까? 뭐 여기다 넣을까? 아무 데나 넣을게. 자, 요 위에 식에다 넣을게요. 그러면 x 더하기 12는 19니까 x가 얼마? 7이야. 즉, 긴 변 7, 짧은 변 4니까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의 길이는 얘랑 얘를 더한 것의 2배. 즉, 몇이 되는 거야? 22cm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1번 보세요. 연립방정식인데 이것에 해가 없대. 얘들아,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의 해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 y값을 찾는 거잖아. 근데 해가 없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다는 뜻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쉽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x 플러스 y라는 계산을 했는데 얘는 1이 되고 얘는 100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값은 절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상황은 요 앞에 계산을 동일하게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산식을 일단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얘가 3y니까 여기도 3y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 양변에 3을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ax 더하기 3y는 3이잖아. 그리고 위에는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동일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면 해가 없는 거니까 똑같은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 있는 1과 어때야 돼? 같아져야지. 얘가 1이어야지.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5번.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상수 A, B의 조건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해가 없을 때 어떻다? 그쵸. 계산하려는 식의 형태는 동일한데 그 결과인 상수 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해. 여기까지를 봐야지 지금 이 문제는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4y고 얘는 bx 플러스 8y니까 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줄 거야. 그러면 2x 더하기 8y는 2c지. 그 다음에 밑에 식 한번 여기다 이렇게 적어줄게. 그러면 해가 없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 즉 똑같이 계산을 해서 결과는 달라져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b가 몇이 돼야 돼? b가
2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결과인 그 상수 값은 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 즉, 이 C가 마이너스 1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C는 마이너스 10은 아닌 거야. 따라서 C의 조건은 맞아요.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아, 이게 C가 아니었구나. A였네. 하도 열심히 풀고 지우셔가지고 A가 C처럼 보였네.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이해됐겠지? 자, 이번에는 성국이와 은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대. 자, 얼마 후 성국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은우는 처음 위치보다 12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때 성국이는 몇 번 이겼는지 구하라고 했고 단 비기는 경우는 없대. 승패가 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성국이가 이기면 반대로 은우는 어때? 무조건 지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성국이 기준으로 성국이가 이긴 횟수를 X번, 그 다음에 진 횟수를 Y번이라고 두면 이때 은우는 성국이가 이겼을 때 어때?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우는 얘가 이긴 동안에 어때? 지는 거야. 진 횟수가 X번이 되고 반대로 성국이가 진 순간에 은우는 어때? 이기게 되잖아. 그래서 이긴 횟수가 Y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그럼 이제 다음 상황은 성국이는 처음 위치보다 15계단을 올라가 있었대. 그러면 이긴 만큼 2계단씩 올라가고 지면 1계단을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성국이는 X번을 이겼잖아. 그러니까 2X만큼 올라가 있고 Y번을 졌기 때문에 진 횟수만큼 내려오는 거잖아. 1계단씩이니까. 그래서 빼기 Y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15계단 올라가 있었대. 15.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은우는 처음 위치보다 12계단 올라가 있었대. 자, 은우는 X번을 졌어. 그럼 일단 내려온 거야. X번을 내려왔지. 빼주는 거지. 그 다음에 Y번을 이겼으니까 2계단씩. 그래서 2Y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풀어주면 돼. 자, 연립을 할 건데 위에 식에다 2배 할게. 이렇게 됐죠. 여기 꼭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면 y가 없어지지. 더하면 3x는 42. 그러니까 x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성국이가 몇 번 이겼는지, 즉 성국이의 이긴 횟수인 x를 구하는 거니까 네, 요렇게 구하시면 y를 구하지 않고도 x값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 이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가위바위보 문제야. 유리와 동주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가기로 했대. 얼마 후 유리는 처음 위치보다 5계단, 동주는 처음 위치보다 20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이때 유리와 동주는 가위바위보를 모두 몇 번 했는지 구하래. 자, 앞에서는 단순하게 몇 번 이겼는지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를 구하는 건데 그래도 처음 접근은 동일해. 유리가 이긴 횟수가 만약에 X번이다. 그러면 진 횟수를 Y라고 뒀을 때 동주의 상황은 반대가 될 거 아니야. 동주가 진 횟수가 X번이 되고 그다음에 동주가 이긴 횟수가 뭐가 되는 거야? Y번이 되는. 여기까지는 내용 동일해. 그런데 이기면 3계단 올라가고 이번에는 지면 2계단씩 내려가기로 했어. 자, 그럼 유리 상황을 볼게요. 유리는 X번 이겼으니까 3X만큼 올라가고 Y번 졌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 뺄셈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겠지. 2계단씩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유리는 5계단을 올라와 있었대. 그 다음에 동주도 볼게. 동주는 X번을 졌어. 그러면 내려가 마이너스 2개씩 X번. 그 다음에 Y번을 이겼는데 Y번은 3계단씩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20계단을 올라가 있었대. 일단 XY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위에다가 2 곱하고 아래에다가 3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6x-4y는 10. 밑에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9y는 60. 두 식을 더하면 5y는 70이잖아. 그러면 y는 얼마? 14번. 그 다음에 x를 구할 건데 요 위에 식에다 넣어볼게. 그러면 3x-28이 5니까 3x가 33이죠. x 몇이야? 11이지. 즉 유리가 이긴 횟수가 11번이고 진 횟수가 14번이란 소리니까 실제로 가위바위보는 몇 번 했냐? x라고 둘 수 없어요. 여기서는 가위바위보를 처음에 이긴 거 11번, 진 거 14번이니까 가위바위보는 총 몇 번 했단 소리야. 즉 x 더하기 y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25번 했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죠.